안녕하세요. 반짝꽃TV 진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위키피디어의 스카이런입니다. 네. 오늘은 피규어계의 고인물이신 스카이런너님하고 한번 고전 초합급이 아니라 이국적의 어떤 어벤져스라든지 이런 슈퍼 히어로 계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시느라 고생 되게 많으셨고요. 먼 길 오시느라. 자, 위키피규어님은 제가 이제 예전에 스태츄 같은 거를 모았을 때 한번 뵌 적도 있고 거래도 한 적이 있는데 스타워즈라든지 초합금은 그쪽에서 굉장히 좀 호기심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모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래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목소리도 되게 지적이시고 분석력이 되게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피규어를 그냥 피규어로 안 보시고 피규어를 뭐 돈으로도 보시고 아니 농담이고요. 그렇죠. 네. 피규어의 어떤 장단점을 굉장히 캐치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한번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예, 일단 저는 오늘 여기 오게 돼서 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예. 그리고 일단 이 피규어 수집을 거의 한 20년 네,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이니까 제가 2000년도부터 막 딱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뭐 건담 조그만 것들로 시작을 했다가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스태츄, 네. 뭐 초합근혼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오는 흔히 말하는 이제 잡덕, 잡덕, 가지고. 잡식. 예. 네. 2000년도면은 스폰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뭐 3.75 스타워즈 하스브로나 캐너 같은 것도 혹시 하셨었나요? 2000년도에는 제가 스폰, 네. 건담만 알고 스타워즈를 그때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카이러너님이 이 액션 피규어라든지 이런 데서 네. 이 스타워즈 피규어의 혹은 스태츄의 굉장히 정확한 분석으로 유명하신데 네. 그때 당시에 스타워즈를 몰랐다니까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뭐 위키피규어라는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채널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채널 링크가 이제 아마 어딘가에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예. 저 위키피규어는 작년 이맘때 조금쯤 제가 이제 개설을 한번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피규어를 사실 많은 분들이 리뷰를 굉장히 잘해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장르에서 특히 이제 반창고 TV에서는 가장 많은 다양한 피규어들과 네. 토이들을 볼 수 있긴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주시는데 저는 또 이제 리뷰에 플러스해서 뭐 피규어에 관련한 소식이나 또 약간은 제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칼럼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좀 피규어에 관련한 이야기들 사실 뭐 잡담인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 채널입니다. 사실 이런 리뷰 채널 같은 거 보시면요, 이 제품이나 작품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실제 물건들에 대한 피규어는 리뷰는 굉장히 많은데 위키피규어 가시면은 어떤 동향이라든지 네. 이런 사진이 많이 올라왔다, 어떤 키워드가 많이 썼다 하는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어간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가 아닌가. 저밖에 없어서 네, 그 뉴스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네. 사실 피규어 혹은 스태츄란 이런 생소한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보기 쉽게 데이터잖아요. 그런 거를 정리해 주시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한번 위키피규어나 이제 스카이러너님에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한번 이제 위키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마블 히어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어떤 피규어를 갖고 왔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블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히어로들을 각자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은 역시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언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물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스타워즈긴 하지만. 그러세요? 예. 그래요. 그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저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스타워즈보다는 일단 마블 아이언맨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갖고 오신 제품 보여드리는데 제품 이름하고 한번 작품 나오는 어떤 이제 씬 같은 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블 영화 중에서 재작년이었죠. 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네.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었고 그때 나왔던 이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가장 그 당시 기준으로는 최신 모델이었던 마크 50 모델입니다. 이게 보시면 베이스 보시면은 딱 알 수 있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크 50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아쉽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어떤 뭐 가격대라든지 특징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제품은 일단은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정말 피규어 쪽으로 입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이제 입문을 했을 때 가장 최신 아이언맨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가 인피니티 워였기 때문에 이 모델을 굉장히 많이 찾으셨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인기와 또 그 당시에는 약간 프리미엄도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금방 다시 이제 뭐 재판 예. 그런 거 안 했으면 지금도 굉장히 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돼 있었겠네요.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재판이 없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있는 분들한테는 좀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없으면은 재판하면 좋고 예. 나한테 있으면 재판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양날의 검인데 그래도 어떤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피규어계로 좀 끌어들이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의미의 그거라고 할 수 있는 피규어에 있어서의 히어로라고 볼 수 아, 있습니다. 예. 피규어의 히어로. 네. 슈퍼 히어로면서 피규어 쪽으로도. 네. 사실 아이언맨 이코르 마블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저는 아이언맨이 굉장히 큰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캡틴보다 아이언맨이 더 세죠, 키워드는. 압도적으로 세죠. 압도적으로 셉니까? 거의 캡틴뿐만 아니라 그냥 마블에서 히어로를 보면은 그냥 아이언맨 그리고 기타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사실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진 올리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사진을 한번 빅데이터로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언맨이 일단 뭐 한 주간에 뭐 한 달 동안에 게시물 숫자에서 1위로 내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이언맨하고 이 어벤져스가 굉장히 활개를 치지만은 네. 이제 제가 중학교 때나 이 고등학교 때 접했던 거는 사실 마블하면 저는 엑스맨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특히 사이클롭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전이 어벤져스에도 나오고 엑스맨은 안 나온다. 그거는 게임이었어요. 게임 예. 비전은 안 나오고 이 엑스맨하고 뭐 사이클롭스, 예. 울버린, 뭐 진그레이 예.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나오는데 저는 엑스맨 시리즈가 정말 좋아했었어요. 엑스맨 시리즈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 엑스맨하고 어벤져스하고 이 위치가 좀 바뀌지 않았나. 하여튼 어떤 마블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성장을 시킨 지대한 공을 세운 그런 피규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요 아이언맨은 뭐 가장 큰 히어로였긴 했지만은 근데 아쉽게도 이제 아이언맨이 영화상에서 희생을 했던 것처럼 이 피규어도 나름대로 스스로를 희생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은 아이언맨 모델 중에서는 꽤 저렴한 가격? 저렴하다고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이 아이언맨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사야 된다면 그 네. 하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하나에 될 가치는 충분합니다. 네. 그래요? 그 정도예요? 예. 오, 대단하네요. 그 정도면은 대표성이 또 워낙 있고 또 영화에서 또 가장 크게 활약했던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 슈트가 그대로 엔드게임까지 이어지게 되나요? 아닙니다. 엔드게임에서는 또 새로운 수트가 나와요. 그래요? 아쉽네요. 이거는 이제 모델 이름하고 어떤 예. 등장 작품 같은 거. 예. 이 아이언맨은 아이언맨 마크 7이고요. 아이언맨이 보통은 이제 영화상에서 모델이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실제로 아이언맨 영화 1편에서는 마크 1, 2, 3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아이언맨 영화 2편에서는 마크 4, 5, 6이 나왔었죠. 이제. 그 다음 나왔던 영화가 바로 이 어벤져스였기 때문에 어벤져스는 아이언맨 마크 7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막 수십 개씩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지만요. 네. 근데 영화상에서는 벌써 어벤져스 영화가 나온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10년?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듯한 느낌은 네. 들어요. 사실 7이라는 숫자만 딱 들어도 네. 굉장히 초반 거란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마크 3나 이런 거 보다가 보면은 그래도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피규어로 따지면은 근데 이 아이언맨 12인치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신상 쪽에 속하는 그런 그래요? 피규어입니다. 예, 작년 12월에 국내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제품도 이 제품처럼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많은 인기만큼 또 많은 물량이 풀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그런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언맨 하면은 빨간색에 금색 그 예. 마스크가 딱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라인이라든지 이 뭐라 그럴까 악세사리 포인트가 약간 예. 달라지면서 실루엣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아이언맨은 사실 이거거든요. 딱 보시면은 이런 깡통, 정말 깡통 로봇이잖아요. 친숙한 모습이. 네. 저는
빨간색하고 뭐 노란색 혹은 이제 이 금색 포인트가 되는 아이언맨들은 살짝 이렇게 네. 색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살짝 그런 느낌으로 접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크 이렇게 붙을 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예. 확실히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이게 다 비슷한 듯하지만은 프로포션도 굉장히 다르게 해가지고 이거를 어쩌다가 한 번씩 아이언맨을 다른 버전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모아놓고 보면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멋있네요. 진짜. 아이언맨이 존경스러우신 거죠? 그렇죠. 앞서의 이 모델보다는 조금 전 모델이기 때문에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좀 살아 있어요. 아, 네. 로봇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사실 이쪽은 뭔가 약간 일본 중에 특촬물 쪽 히어로 느낌에 좀 가까워요. 좀 가빠 죽은 사람이 예. 좀 입은 듯한 느낌이 나면 예. 이거는 정말 슈트 같긴 해요. 정말 약간 로봇 기계적인 슈트. 느낌이 네. 좀 들죠. 이제. 이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좀 모르겠지만은 구분하는 방법이 좀 숫자가 높아질수록 뭐 멋있어지는 거 이런 거 말고 아크 리액트라든지 뭐 방법이 있나요? 그냥 다 사실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크게는 없다고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뭔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곡선이 많아진다 싶으면은 이게 좀 더 최신 모델이구나. 예. 좀 더 각지고 좀 더 좀 디테일이나 이런 게 좀 적어졌다라고 하면은 네. 더 옛날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진짜 이렇게 앞모습만 지금 여기서는 보이시잖아요. 뒷모습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사실 뒤에까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되게 보이고 이런 은색 포인트 같은 것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금색도 이게 지금 핫토이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정말 쇠를 이렇게 이거 금속 아니죠? 금속 모델인데 사실 이 금색 부분은 사실 그 쇠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게 다이캐스트 맞네요. 네. 들어보니까. 근데 정말 도색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끝내주네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핫토이 이래서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자, 사이드쇼. 큰 스태츄 제품. 저도 이건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데요. 한번 소개를 시켜주세요. 오, 멋있다. 이번 피규어는 저희 앞서에서는 이제 핫토이 1대6 스케일이라고 보통 하죠. 네. 180cm 사람이면은 한 30cm 네, 정도 되는 맞습니다. 건데 이 피규어는 이제 1대4 스케일, 흔히 쿼터 스케일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크기는 뭐 한 5, 60cm 네. 정도 이상으로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제조사는 이제 사이드쇼. 네. 그리고 사이드쇼라고 하면은 굉장히 진구님은 잘 네.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좀 고정 형태의 그리고 약간 조각상이라는 느낌이 드는 이런 피규어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문적으로 사실 이런 피규어 쪽에서는 세계 1위라고도 였었죠. 볼 수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마 네. 매출은 제일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이게 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예. 미국은 땅이 굉장히 크고 맞습니다. 집들이 크잖아요. 그 집이 굉장히 넓은 사람들의 어떤 디스플레이, DP용으로는 굉장히 최고의 제품군이에요.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좁은 데가 많다 보니까 가자포냐라든지 이런 굉장히 조그만 트레이딩 네. 피규어들이 또 발달이 돼 있고 네. 뭐 리벤트라든지 시관 같은, 한국은 또 중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디테일한 12인치가 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네.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이 일본보다는 땅덩어리는 작지만 네. 집의 크기로 접근을 하면 사실 아. 일본보다 좀 크거든요. 집 크기별로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예. 봤을 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대한 등신대 라이프 사이즈라든지 예. 뭐 레전드리 그리고 이런 거. 한국은 역시 이 12인치, 예. 일본은 조그만 거. 그 저 나름대로 내린 그거예요. 이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좀 어느 정도 그것도 좀 그 나라의 공감합니다. 네, 그런 거에 좀 할 것 같고요. 크기가 큰 만큼 굉장히 멋있고 질감이라든지 디테일 같은 것도 네.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리고 덩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무게감이 막 네. 느껴지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제품이 나온 출시 연도는 언제 정도 될까요? 이거는 2018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발음을 조심해야 되네. 2018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사이드쇼 아이언맨이 핫토이만큼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은 가끔 나오는 이런 모델들이 좀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이 직전 모델이 아이언맨 마크 42였거든요. 네. 그 모델이 굉장히 QC가 안 좋아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피규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바닥에 되게 멋있는 걸 이렇게 딱 밟고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바닥에 있는 거는 이 아이언맨 영화 1편에 등장을 했었던 이 아이언맨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 예. 그 악당인 아이언몬거의 가슴 오른쪽부터 오른팔 자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예. 그 안에 있는 분은 타고 있던 그분은 안에는 분은 저희 퇴근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사진으로 이제 찍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총에 맞은 듯한 이 표현이라든지 느낌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막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안 움직이는데 굉장히 멋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위치 같은 거 있는데 혹시 눌러도 될까요? 누르면 날아가는. 이게 그냥 불이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예. 얘도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부서진 듯한 느낌? 막 맞습니다. 푸시식 하는 느낌을 되게 잘 표현했고 여기 눈이 딱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라이트업 기능이라든지 뭐 작동한다든지 사운드 기능 전 그런 거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되게 그런 게 있으면은 장식용 스태츄지만 약간 장난감하고 적정 같기도 하고 되게 좀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만지게 되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뒷모습만 보이지만 이거는 평가가 어땠나요? 그래서 만약에 출시가 이 피규어는 사실 사이드쇼, 그러니까 사이드쇼뿐만 아니라 요즘은 좀 고가 피규어 쪽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 가격 방어라고 하죠 저희가. 네네. 그 부분은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워낙 구하시는 분들이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더 제한적인. 저는 사실 이제 자동차 비율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동차도 이 감가 큰 품목들 보면은 원래 비싼 차들이 감가 되게 좀 크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꽤 준수한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그런 피규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피규어라든지 스태츄 고르실 때 좀 불편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싶으면은 비싼 거 사시면 돼요. 사실 비싼 게 그만큼 잘 나왔다는 뜻으로 저는 그냥 딱 하거든요. 많이 찾으니까 프리미엄도 오르는 거고 그거 맞지 않나요? 중고 시장에서 비싼 거를 찾는 건 맞고요. 새 거를 사는데 비싼 걸 사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격대가 계속 유지가 되는 제품들은 정말 명품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핫토이하고는 다르게 정말 이 디테일, 그러니까 웨더링이라든지 데미지 표현이 진짜로 깎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되게 좋고 크니까 그 존재감도 되게 좋잖아요. 이런 거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빼고는 되게 좋아요. 사실 본래 핫토이도 요만한 쿼터 스케일 피규어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둘을 사실 저는 이제 다 소장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큰 차이는 사실 핫토이도 크면은 디테일도 좋아지고 다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움직이는 피규어이다 보니까 이런 이음새하고 이렇게 약간 곡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자세라고 할까요? 이 12인치로 자세를 잘 잡아가지고 각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찍으면 좋지만 이거는 360도 어디서 봐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사실 12인치나 이런 거 자세 잡은 거는 딱 그 위치에서만 좋고 여기서 보면 어색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포즈를 되게 잘 잡으시는 편이에요? 저는 되게 잘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찍으면서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똥손 소리 몇 번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잡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그냥 딱 여유를 가지고 딱 자세 잡으면 하여튼 이런 멋있는 이제 아이언맨 이렇게 딱 갖고 오셨는데 한번 질문. 아이언맨 관련 몇 개 정도 소장하고 계세요? 아이언맨은 사실 제가 소장한 품목 중에서 굉장히 마이너한 품목이라서 5개가 전부입니다. 아이언맨이요? 네. 핫토이가 지금 나온 게 수십 가지인데 5개. 저는 핫토이 아이언맨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물론 이 피규어들은 사실 다 제가 이제 하는 피규어들이죠. 근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내가 끝까지 갖고 있겠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아이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위키님이 갖고 있는 건 굉장히 퀄리티가 좋거나 그런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그냥 엘리트 중에 엘리트 혹은 정예병 같은 느낌이 든데요. 그냥 변태 같은 저희 취향. 아니. 그러면은 위키님이 갖고 있는 그것만 탁 해가지고 난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갖고 있겠다 싶으면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구매라든지 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막 갑자기 듭니다. 아무튼 되게 멋있고요. 저는 사실 라인병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위험한 병 중에 하나인데 암보다 더 위험한 병인데 그 라인병 때문에 저는 좀 힘들어요. 사실 몇 가지만 갖고 있기가. 근데 그거를 안 걸리시고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갖겠다는 거에서
일단 스카이러너님의 아주 굳건한 의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라인병이라는 부분이 스타워즈만 딱 가져갔기 때문에 아, 나머지들은 사실 라인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아이언맨만 소장하시는 스카이러너님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블에서는 아이언맨보다는 캡틴을 더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예. 캡틴 한번 한 김에 비슷한 동 예. 크기 한번 하나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서 한번 마무리를 잡을까요? 예. 이렇게 하고. 이 영화 중에 그 시빌워라고 네, 이제 캡틴과 아이언맨이 싸우는 그 모습, 물론 이제 버전은 다 틀리지만은 굉장히 좀 약간 그 느낌에 되게 좀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사실 얘가 멸리를, 얘란다. 캡틴이 멸리를 둘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그 아이언맨과의 그 마지막 그 관계를 정리하면서 드는 게 아닌가? 이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제가 영화를 7번 봤는데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얘가 멸리르가 사실 얘가 그 친구 즉 버키가 네. 토니 스타크의 아버님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세뇌된 그렇죠. 상태에서 죽이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도 친구고 쟤도 친구인데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좀 편을 못 든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좀 버키 편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갈등을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 무결해지면서 네. 이제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게 돼서 멸리르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일단 처음 듣는 해석이라서 아, 그게 그러세요? 굉장히 이제 스토리가 오히려 그게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이게 영화 보면은 네. 그 아마 어벤져스 2편 네. 에이즈 오브 울트론 그쪽에서 그 멸리르를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다 들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캡틴이 들려고 할 때 살짝 이렇게 네네네네. 떨리잖아요, 이제. 저는 그때 패기 카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알았어요. 그게 안 걸리는 게 녀석이 여자 때문에 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과거의 연인이 이제 이렇게 사랑을 못 이뤄가지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 토르도 멸리르를 1편에서 찾았던 게 약간 사랑과 연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1편 토르 보면은 자꾸 이야기가 지금 이거 편집돼도 되는데. 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캡틴 아메리카하고 이제 아이언맨하고 이제 둘이 싸웠을 때는 뭐 11호 영화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이언맨이 당연히 더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걸 든 캡틴이랑 아이언맨이 싸우면 또 어떨까 이런 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이언맨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아이언맨이 날아다니면서 원거리 공격만 계속하면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토르의 번개는 아이언맨한테 에너지 충전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원거리에서 번개 쏴주면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는 거고 그럼 막 던져야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피하고 예, 얘는 이거 멸리를 빼고는 일반 발이잖아요. 물론 강하게는 거기에 한번 명중만 제대로 하면은 아이언맨이 이길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네티즌입니다. 일단 뭐 그럼 아이언맨이 승리하는 것으로 예. 가시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되게 이렇게 좀 생소한 느낌의 이게 좀 진행이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미가 있고요. 좀 한번 더 출연을 해주시면 되게 저는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아이언맨 위키피디오님의 아이언맨 한번 리뷰를 한번 보았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